충북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가 재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도는 이들을 격리 입원시키고 동선을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고3과 중3 학생들이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맞았습니다. 시작부터 먹통에 접속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내일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소독 작업을 비롯한 투표소의 현장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방사관 가속기 광주 전남 구축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던 20대가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5명 가운데 완치자는 29명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가운데 9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첫 재확진 사례입니다. 청주에 사는 25살 남성과 4살 남아로 각각 지난 3일과 지난달 20일 완쾌해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둘 다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이들을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시키고 동선을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도에서는 퇴원 환자 격리 해제자에 대하여 전수 진단 검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자가격리 법령을 무시한 21살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4일 자택을 무단 이탈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이 같은 무단 이탈 사실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귀갓길 사진을 누군가 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화 시행되기 전에 이탈이 돼 있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이하와 생활지원금이 제외됩니다. 충청북도는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고3과 중3 학생들이 가장 먼저 온라인 계약을 맞이했는데요. 시작부터 먹통에 접속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온라인 계약 첫날 상황을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고3 물리 시간. 이미 수업 시간이 지났지만 26명의 학생 가운데 아직 6명이 접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접속이 안 돼서 여기 주소를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기 단톡방에다가 좀 안내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마이크가 문제입니다. 채팅창에는 마이크가 너무 끊겨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학생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많이 끊기나요? 많이 끊깁니까? 원격 수업에 나선 선생님들은 온라인 계약 첫날부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학생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차례 접속을 시도했지만 1교시부터 먹통입니다. 30여 분이나 연결이 안 되면서 1교시 미적분 수업은 거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서 이게 다른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어가지고 선생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막. 하루 7, 8교시나 되는 수업을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얼마나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틀어놓고 딴짓을 해도 아무런 선생님도 모르세요. 아무도. 지켜보는 고3 학부모들도 한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잘 교감이 되면서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수험생 엄마로서는 사실 좀 걱정 많이 되죠. 우여곡절 끝에 전인미답의 첫걸음을 내디딘 온라인 계약. IT 강국을 실감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 수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 지원단은 원격 수업 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과 교사 지원, 현장 컨설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시행 초기에 비해 마스크 수급이 많이 안정됐다는 평가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과연 어떨까요? 안정원 기자가 직접 담아봤습니다. 청주의 한 약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 모습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9일과 비교해도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공급량이 일단은 2배 이상 늘었고요. 약국으로 공급되는 양이. 그리고 이제 오부제가 이제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그 날짜에 이제 편한 시간대 어느 시간이든 구입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또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요즘은 마스크가 소진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0분 이전에 다 판매가 완료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거의 2주째 돼가는데 한 3시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현장에선 마스크 오부제가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본격적인 개학 시기가 되면 마스크 부족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학교 가고 유치원 가게 되면 많이 부족하겠죠. 2개가 아니고 3개, 4개라도 좀 더 늘려서 좀 판매를 해주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적 판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에 학생과 입원 환자 등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내일부터 21대 총선 사전 투표가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독 작업을 비롯해 투표소 현장에서의 검역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들어서기 전 발열 체크를 받고 37.5도 미만에 한해서만 투표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나눠주는 일회용 위생장갑을 낀 채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지문 확인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합니다. 꼭 자신의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면 기표한 투표지를 함께 지급된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충북 지역의 사전투표소는 154개입니다. 이들 투표소의 소독 작업은 모두 완료됐고 1일차 투표가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소독 작업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투표를 하시기 바라고요. 투표소에 오실 때는 신분증과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총선의 경우 전국 투표율이 58%였던 데 반해 충북의 투표율은 이보다 낮았고 2년 전 이뤄진 지방선거 또한 충북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며 자가격리자는 본투표일인 오는 15일에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선거가 시작된 지난 1일 이전에 입국한 유권자들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광주 전남 구축 발언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틀째 선거 쟁점화에 나섰고 민주당은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광주 시당에서 방사관 가속기를 호남에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유치와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 전남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전남 유치 발언 이해찬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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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은 전날 자료 배포에 이어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 대표가 세종역 건설 주장에 이어 충북을 또다시 홀대하려 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국민한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치적 판단에서 결정이 된 건지. 방사선 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하자며 후보 8명 천원이 특별 결의까지 했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일어난 말실수로 충북과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또다시 해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 스스로 말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오창에 방사선 가속기를 유치하는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사선 가속기는 1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충북 오창과 전남 나주, 경북 포항, 강원 춘천시 등 4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이번에는 선거 구별 핵심 쟁점과 공약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서충주 신도시의 미래를 두고 여야가 한발 양보 없이 충돌하는 충주 선거구를 신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충주 선거구의 첫 번째 쟁점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입니다. 대학병원 수준의 상급병원 유치를 놓고 된다 안 된다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옥 후보는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의 상급병원 설치 공약을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종배 후보는 점차 속도를 내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에 예타 신청을 하면 예타가 대개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 마치면 바로 이어서 이제 기본 계획도 세워야지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민생당 최용수 후보는 건국대 충주병원 정상화를 먼저 꼽았습니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겁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미래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부족한 생활 거주 여건으로 인해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삶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지금껏 해오던 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배 후보는 그러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바이오와 수소 자동차를 테마로 명품 신도시 성숙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생당의 최용수 후보는 이도 저도 다를 게 없다고 벼린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똑같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주먹 싸움 하지 말아라. 시민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아량을 해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통망 확충 등 지방 소도시들의 난제 극복 프로젝트는 충주 선거구도 넘쳐납니다. 다만 대부분 의지 목표가 포함돼 당장 허실과 우열의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충북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청주 상당 김홍배, 서원 이창록 후보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올라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판하고 중도 실용 정당인 민생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 위원장은 청주 방문에 앞서 충주를 들러 같은 당 최용수 후보를 격려하고 지원 유세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이 충청북도에 시가 6억 원 상당의 마스크 20만 장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지난달에도 코로나19 지원금 2억 원을 충청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원된 마스크를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시설 종사자,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골고루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